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코치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전에 어떤 분이 이제 쪽지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분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아이가 다른 아이를 좀 괴롭히거나 착한 아이들을 좀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잘못인가? 그래서 지금 모 병원에 상담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부모 잘못이다 이렇다기보다는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바뀌면 아이는 또 금방 바뀐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아이가 몇 살인지,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이가 그 다른 착한 친구들을 만약 괴롭힌다면 그건 뭐예요? 욕구불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욕구불만은 어떨 때 생길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거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내가 금요일 날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내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전날에 회식하고 와서 콜콜 자거나 아니면 그날도 일을 하러 나가서 오늘도 독박 육아를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욕구 불만이 되고, 욕구 불만이 되면 화가 올라오고, 화와 짜증이 올라오면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막 방출이 되는 거죠. 그게 남편에게도 나가고 친정엄마 시댁에도 원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깝게는 아이들에게 내가 화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너무 막지 말고 하게 해줘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3살도 아니고 4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컸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욕구가 해소되는 것과 아이의 행동을 받아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어떤 경계선을 자르셔야 되는데 동일시 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밥이 아니라 과자를 먼저 먹고 싶어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이가 심하게 떼를 써요. 다짜고짜 엄마 이거 사줘, 아니면 엄마 이거 먹을래, 엄마 나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막 짜증을 부리고 이러면 이때는 어때요? 아이가 짜증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뭔가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인다. 이거는 뭔가 아이가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원하거나 아이의 성격이 잘못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쭉 쌓여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이제 팍 터지는 것처럼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 불만을 평소에 이제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아이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펀치를 날려서 아이가 그때의 감정을 풀게끔 해주는 거. 자, 두 번째, 뭔가 그 나의 훈육 방식에 맞지 않는 그런 걸 아이가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과자를 먹겠다고 다짜고짜 얘기를 한다면 보통의 엄마들은 당연히 밥 먼저 먹고 과자를 먹으라고 하지만 얘가 너무 원할 때 저는 그냥 그걸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훈육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욕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욕구가 만약에 1에서 10까지 있을 때 10만큼 강한 정도라면 아이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주면 아이의 욕구도 좀 해소가 되고 가라앉기 때문에 아이가 무작정 대놓고 이렇게 떼를 쓰진 않거든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짜증을 부리거나 떼를 더 쓰겠죠. 과자 몇 개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1개, 2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다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엄마가 1개만 줄게 하고 1개 주고 어느 정도 내가 여기까지만 해줘야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잘라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든 밥을 좀 안 먹든
당연히 과자를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서 밥을 좀 안 먹을 수 있겠죠. 그냥 그런 것까지 이제 내려놓고 감안을 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아이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욕구를 풀어낼 수 있게 어떤 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거면 무조건 잘라버리죠.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약속했지, 이렇게 딱 잘라요. 그러면 엄마 마음도 사실은 그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걸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자르기는 하지만, 어때요? 아이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뭔가 내가 더 요구하거나 내 감정이나 욕구의 풀림이 없이 엄마가 무조건 무 자르듯이 확 자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이는 감정이 쌓이고 욕구 불만도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만만한 상대에 가서 그걸 풀다 보니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게 문제아로 찍히고 다시 그걸로 인해 야단을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역으로 부모들이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설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걸 했을 때 엄마가 내 거를 좀 더 들어주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 불만이 피크를 쳤을 때 부모가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이가 조금 원할 때조차 항상 대화로 푸셔야 돼요. 조율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훈육의 기본 원칙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물러날 테니까 너한테는 이 정도 내줄게 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걸 생각해 가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동 상담이 결국에는 부모 상담으로 이어지는 게 이런 엄마의 훈육 방식,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얼마나 받아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한번 딱 세팅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의 상태를 봐서, 그리고 내 상태를 봐서 그때그때 아이와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받아주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 전에 내 욕구, 내 감정을 스스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점차점차 익숙하고 아이와의 어떤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